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보하셨죠? 농협에 제가 고객 정보 유출했다고요.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부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미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봄볕이 막 들기 시작한 2025년 3월의 순창 읍내는 그렇게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고추장으로 유명한 이 작은 읍내 한복판에 자리한 농협 건물은 낡았지만 단단했어요. 오전 8시 반 이정은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출근해서 농협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은은 창구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하얀 불빛이 차례로 켜졌죠. 35살의 이정은은 이 농협에서 벌써 1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3세 입사했으니까요. 그녀는 검은색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상 위 컴퓨터를 켰어요. 부팅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정은은 서랍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 종이컵에 털어 넣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창구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맞은편 슈퍼마켓 앞에선 할머니 두 분이 고춧값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길 건너 정육점에선 주인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죠. 정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현금 보관함 열쇠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보관함을 열고 현금을 확인하고 장부와 대조하는 일.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5만원권 지폐를 세고 만원권을 정리하고 동전 묶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아니, 드러낼 감정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정은 씨, 일찍 왔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김 과장이었어요. 농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였죠. 네, 김 과장님. 먼저 와서 정리 좀 하려고요. 정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커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요새 정은 씨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쁜 게 좋아요. 정은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죠.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전 9시가 되자 농협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창구에 앉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입금, 출금, 통장 정리.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실수가 없었죠. 손님들은 정은을 좋아했습니다. 친절하진 않았지만 믿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새벽에 직접 싼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그녀는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함께 모여서 떠들며 먹었지만 정은은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책상 위엔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은과 남편 최경수. 둘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정은과 경수 사이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실종이었어요. 10년 전 2015년 봄, 시어머니 박미자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가출로 결론 냈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 경수는 그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얘기는 다시 하지 말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그대로였고 정은의 결혼 생활도 그대로 멈춰 있었죠. 오후 3시쯤 정은은 서랍에서 본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연두색 텀블러였어요. 남편이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사준 거였죠. 엄마가 이런 색 좋아하셨어라고 말하며 건넸던 물건이었습니다. 정은은 그 텀블러에 매일 보리차를 담아 다녔어요. 남편의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텀블러를 보며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은이 시집 왔을 땐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냉랭했어요.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죠. 시어머니는 늘 방에만 있었습니다. 정은에게도 말을 거의 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정은 씨, 손님 오셨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텀블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구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평범한 손님들이 왔고 평범한 업무가 이어졌죠.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언젠가 깨질 거라는 걸요. 10년 동안 쌓인 침묵이 언젠가는 터져 나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농협 안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목요일은 노인연금 지급일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정은은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통장을 받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현금을 세어 건네는 일. 기계처럼 반복되는 동작이었죠. 다음 분 오세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구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여인은 가방을 더듬거리며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저기, 통장 재발급 좀 해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투리가 섞여 있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분실하셨어요? 아니, 그게 너무 오래돼서 찢어졌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먼저 쳤습니다. 박미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주민등록번호 64년생. 앞자리 6개의 숫자가 정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정은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64년 5월 12일생.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어요. 여인은 창구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은은 다시 주민등록증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정은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의 얼굴. 당시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녔죠.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선 여인의 얼굴. 닮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달랐어요. 저기, 뭐 문제 있나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은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났죠. 정은은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예금주 박미자. 생년월일 64년 5월 12일.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두암리 213. 계좌는 15년 전에 개설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2015년 3월 5일. 10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론 아무 거래도 없었습니다. 잔액은 12만 3천 원. 그대로 멈춰 있었죠. 정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고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정은의 본능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라고요.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은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 앞 의자에 앉았어요. 정은은 재빨리 통장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죠. 새 통장이 나왔어요. 정은은 그걸 집어들고 도장을 찍고 비닐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 정은은 계속 여인을 훔쳐봤어요. 여인은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죠.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집안에만 있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죠. 피부는 하얗고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은의 기억 속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하지만 10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죠. 여기 있습니다. 정은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인이 통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은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은은 말을 꺼내려 했어요. 뭐라도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농협 문을 나섰습니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인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점퍼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죠. 정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래요, 정은 씨? 저 잠깐 화장실 좀. 정은은 황급히 말하며 창구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농협 문 앞까지 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죠. 정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경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봤다고요? 아니,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봤다고요? 경수는 믿을까요? 아니면 또 화를 낼까요?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을 봤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여인은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곧 떠났어요. 복흥면 방향이었습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종된 시어머니와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여인. 그날 저녁 정은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농협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왜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 경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은은 생각했어요.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정말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이 둘일 순 없어요. 정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잡했어요.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요. 농협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정은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구로 갔습니다. 정은이 찾는 건 사무실 구석에 있는 모니터였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화면이었습니다. 농협 안팎의 상황이 모두 기록되는 곳이었죠. 정은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정은은 김 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몰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녹화 파일 목록이 떴어요. 정은은 어제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의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농협 내부가 보였어요. 창구 앞에 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은은 빨리 감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창구에 선 장면이었어요. 정은은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 주름진 얼굴, 조심스러운 표정. 정은은 화면을 멈추고 여인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매가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찢어진 눈, 아래로 처진 눈꼬리. 정은은 그 눈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정은은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여인이 통장을 받고 농협을 나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정은은 외부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농협 밖을 찍은 화면이었어요. 여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왔어요. 버스 앞면에 쓰인 행선지가 보였습니다. 복흥면 두암리 방면이었어요. 정은은 메모했습니다. 복흥면 두암리. 여인이 통장에 등록한 주소와 같았어요. 그날 업무 시간 내내 정은은 딴 생각만 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은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죠. 이틀 뒤가 정은의 휴무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정은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동창 만나러 전주 간다.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은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주로 가지 않았어요. 순창읍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아침 9시 정은은 복흥면행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는 낡았고 승객은 몇 명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읍내를 벗어나자 농가 밭이 펼쳐졌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까 봐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는지요. 4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두암리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은은 내렸어요. 정류장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만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정은은 걷기 시작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따라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때 정은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작은 가게였습니다. 파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 반찬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판에 페인트로 쓴 글씨였어요. 미잔의 반찬. 정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정은은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천막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일하는 여인을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정은의 눈에 확 들어왔죠. 박미자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 작은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건 분명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정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정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모른 척했습니다. 분명 정은을 알아봤을 텐데요. 그런데 모른 척했어요. 저기,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은은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다른 여자가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님이세요? 뭐 필요하세요? 여자가 밝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정은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었어요. 뛰다시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은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은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멀리 미잔의 반찬 간판이 보였어요. 작고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그 안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정은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요.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었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낯선 눈빛이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분명 정은을 알아봤을 텐데요. 정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복흥면 두합리를 쳤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순창읍에서 40분 거리. 인구는 100명도 안 됐어요. 정은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미잔에 반찬은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죠. 정은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박미자, 순창 박미자, 실종 온갖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10년 전 실종 사건은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 경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은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요.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봤다고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경수는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다시 두합리로 갔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인 척하기로요. 오후 4시쯤 정은은 미잔의 반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미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은을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정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김치 좀 사려고요. 네, 여기 맛있는 배추김치 있어요. 직접 담갔어요. 미자가 김치통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어요. 정은은 김치를 보는 척하며 미자를 슬쩍 봤습니다. 미자의 손은 거칠었어요. 손톱에 흙이 끼어 있었죠. 앞치마는 낡았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킬로에 10,000원이에요. 싸죠?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한 8년 됐나 봐요. 이 동네 와서 처음 시작한 게 이 가게거든요. 8년. 정은은 계산했어요. 시어머니가 실종된 게 10년 전이니까 실종 후 2년 뒤에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혹시 순창 농협 아세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웃었어요. 글쎄요. 가본 적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전 농협에 왔었잖아요. 통장을 재발급받으러요. 정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샀어요. 2kg짜리였습니다. 2만 원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김치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미자가 다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혼자서요. 그날 저녁 정은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경수 옆에 앉았어요. 경수는 정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면만 봤어요. 여보,
정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경수가 대충 대답했어요. 응, 저기, 혹시 말이야. 정은은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맥주캔을 잡고 있던 손이요.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은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정은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가출하신 거라면. 엄마는 돌아가셨어. 경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없었잖아. 확인도 안 됐고. 됐어, 정은아. 경수가 맥주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제발. 경수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은은 그걸 느꼈어요. 경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왜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정은이 물었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생각하기 싫어.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경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혹시 여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맥주캔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방 들어갈게. 경수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은은 확신했습니다. 경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뭔지 밝혀내야 한다는 걸요. 정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3월, 시어머니 박미자 실종, 경찰 가출로 처리, 경수의 반응 회피, 두려움, 현재 볶음면 두합리에서 반찬 가게 운영 중, 8년 전부터 시작, 실종 후 2년간의 행적 불명. 정은은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사라졌을까요?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정은을 모른 척 했을까요? 정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정은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요? 정은이 뭘 잘못했나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정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순창읍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평소처럼 농협에 출근했어요. 아침 8시 반. 늘 그랬듯 현금 보관함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창구 밖으로 순창읍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10시쯤 농협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받았어요.
네, 순창 농협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내용이었나 봐요. 김 과장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은 씨, 잠깐 나와봐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구를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정은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전화 왔는데요. 정은 씨한테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이 있대요. 정은은 귓가가 멍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객 정보 유출?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요. 정은 씨가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정은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본사에선 감사팀을 보내기로 했대요.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정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팀이요? 왜죠? 정은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날 오후 2시 감사팀이 왔습니다. 2명의 남자였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사무실에 들어와 정은을 불렀습니다. 이정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팀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고객 한 분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박미자 씨라는 분인데요. 혹시 아세요? 정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미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은은 침을 삼켰어요. 창구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이분 통장 재발급 처리하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폐쇄회로 녹화 화면을 열람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정은 씨 아이디로요.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정은이 녹화 화면을 봤었죠. 시어머니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나요? 그건 제가 고객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필요 없는 정보 열람은 불법이에요. 감사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은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은은 실제로 폐쇄회로를 받고 박미자를 추적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였어요. 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객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신 기록도 있다고 하던데요. 업무 외 시간에요. 정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누가 제보한 거죠?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업무 정지입니다. 그동안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팀이 선언했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업무 정지요? 12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일했는데요. 감사팀이 떠났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정은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 씨가 고객 정보 유출을 했대. 정말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정은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명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명이 아니었죠. 정은이 실제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은 씨, 일단 오늘은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챙겨 농협을 나섰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지만 정은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누가 제보한 걸까요? 누가 정은을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정은은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복흥면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두암리로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두암리에 도착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미잔의 반찬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게는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천막을 걷고 있는 시어머니 미자가 보였어요. 어머님,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미자가 놀라 돌아봤어요. 정은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절 모른 척 하셨어요? 정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보하셨죠? 농협에 제가 고객 정보 유출했다고요.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부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미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은아. 미자가 정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널 살리려 했던 거야. 지금도 그래. 정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나를 찾으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위험해져. 미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은은 미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놔줘, 정은아. 제발 날 찾지 마. 이대로 살아줘. 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 미자가 정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정은을 피하는 걸까요? 왜 정은이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정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요. 10년 전 시어머니의 실종에는 단순한 가출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정은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요. 정은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다시 두암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정은 자신과 관련 있다는 걸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오전 9시 미잔의 반찬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은은 가게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오막살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정은이에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은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시어머니 미자가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미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아궁이가 있고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엔 작은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10년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앉아. 미자가 방바닥을 가리켰어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자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신 건지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얘기야. 내 시아버지, 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 미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지. 순창에서 도로 공사 같은 거 딴에서 하던 사업이었어. 처음엔 잘 됐어. 돈도 좀 벌었고. 근데 2014년쯤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지.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은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은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 있었고 집 안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정은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하청업체가 부도났거든. 그래서 돈을 빌렸지.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를 썼어. 사채? 그 단어에 정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빌렸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감당이 안 됐어. 결국 내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2015년 2월이었어. 정은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요. 심장마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빚을 갚으라고. 그때 알았지. 보증인이 누구였는지를. 미자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숨이 멎었어요. 나였어요? 그래. 너였어, 정은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결혼 초 시아버지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정은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죠. 그게 빚보증 서류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얼마였는데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어요. 2억이었어.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요? 그런 큰 돈을요? 사채업자들은 내게 돈을 받아내려고 했어. 집도 팔고 내 직장까지 찾아가려고 했지.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모르고 도장 찍은 건데.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야. 거래를 한 거지. 미자가 말했습니다. 정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래요? 사채업자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어. 박춘배라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한테 제안했어.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고. 10년 동안 일해서 갚겠다고. 대신 정은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신 거예요? 맞아. 내가 죽은 것처럼 만들어야 했어. 그래야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가지 않을 테니까. 경수한테도 말 못했어. 경수가 알면 절대 보내주지 않았을 거야.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삶을요.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박춘배가 날 데려갔어. 여기 두암리로. 처음엔 농사일을 시켰어. 논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지. 1년에 1,000만 원씩 갚기로 했거든. 8년 전부터 이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 그럼 지금은
2억 중에 8천만 원 갚았어. 이제 2천만 원 남았어. 올해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미자가 말했습니다. 정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였습니다. 정은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자가 정은을 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내가 낳진 못했지만 내 며느리야.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저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가가지 못했어. 미안했어, 정은아. 그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잖아.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미자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은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 어머니 생각도 했어.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친정 어머니요? 내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 내가 20살 때, 암으로. 내가 며느리 삼았을 때 내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했을 거라고. 정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정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대신 지켜준 거였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효도였어. 내 어머니한테.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 정은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 다 갚고 나면 경수한테 돌아갈까봐. 그땐 용서해 주겠지?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할게요. 경수 오빠한테. 다 얘기할게요. 고마워, 정은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해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정은과 미자가 이야기를 나눈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어요.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안 돼. 미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은은 불안했습니다. 누구예요? 박춘배야. 사채업자.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은은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괴롭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미자 씨,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나와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일어섰어요. 제가 나갈게요. 안 돼, 정은아. 위험해. 미자가 정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지킬 차례예요. 정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엔 40대쯤 되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정은을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며느리로구만. 이정은 씨 맞죠? 나이 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가 박춘배였어요. 정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자 씨 찾아왔어요. 돈 받으러. 박춘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연기를 뿜었어요. 정은의 얼굴 쪽으로요. 돈은 약속대로 갚고 있잖아요. 뒤에서 미자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어요. 박춘배가 미자를 봤습니다. 약속? 10년 전 약속 말이에요? 그거 이제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어요. 이자율이 올랐어요. 원래 연 30%였는데 이제 50%로 올랐죠. 10년 동안 묵혀뒀으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 없었어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춘배는 비웃었어요. 약속? 증거 있어요? 계약서라도 있나요? 우린 그냥 구두로 약속했잖아요. 정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박춘배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요. 애초에 시어머니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착취하고 또 착취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박춘배가 정은을 봤어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되겠네요. 이번 달 안으로요. 5천만 원이요? 미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8천만 원 모았는데요.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며느리한테 받아야죠. 박춘배가 정은을 가리켰습니다. 정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당신이 농협에 제보했죠? 정은이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당신이 미자 씨 찾아다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경고했어야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비겁한 짓이잖아요.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박춘배는 코웃음 쳤어요. 비겁하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아가씨. 돈 빌려간 사람이 죽으면 보증인한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잖아요. 이제 못 받아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이었어요.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론 그렇죠. 근데 우린 법으로 일 안 해요. 박춘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위협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 갚게 만들었다고요. 농협 직원이 고객 정보 유출했다고요. 그러면 당신 직장 잃겠죠? 박춘배의 협박이었습니다. 정은은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정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와장창 깨졌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경찰?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자가 정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박춘배 씨. 돈은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좀 더 주세요. 시간? 이미 10년이나 줬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박춘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정은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가 손으로 정은을 밀어냈어요.
정은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은아,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은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미자 씨는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요. 돈 마련될 때까지.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미자를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정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놔줘요. 정은은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습니다. 그 틈에 미자가 도망쳤어요. 정은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춘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계집애가. 박춘배가 정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들도 나왔어요. 소란을 듣고 나온 거였습니다. 박춘배는 혀를 찼어요. 에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미자 씨, 명심해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며느리가 대신 갚는 거예요. 박춘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덩치 큰 남자도 따라 탔어요. 차가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정은과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저 인간들 또 왔구만. 괜찮아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정은은 미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있어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미자는 정은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은은 미자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춘배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 한 달 안에 마련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자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음 편히 자는 얼굴이었어요. 정은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액정이 깨졌지만 작동은 했어요. 남편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정은이. 왜 이렇게 새벽에 전화해? 어디야? 지금 만나야 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2시간 후 경수가 두암리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은 미잔의 반찬 앞에서 경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수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들어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정은이 경수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었어요. 안에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엄마.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경수야. 미자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은이 경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우리를 위해서. 정은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의 사체, 2억의 빚, 시어머니의 희생, 박춘배의 협박까지요. 경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혼자? 경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봤거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짐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자를 껴안았어요.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후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경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돈 마련해야죠. 5천만 원.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집을 팔아요. 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은 놀랐어요. 집을?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전세라도 구하면 돼요. 집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경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경수가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안 돼. 너희 집까지 팔 순 없어.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할게요.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미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집을 금매로 내놨어요. 순창읍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세금 2억을 빼고 나니 2억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박춘배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은 농협에 복귀했어요. 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됐습니다.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열람만 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경고 처분만 받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박춘배는 돈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미자를 풀어준 거였어요. 물론 남은 2,200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이미 충분히 착취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 달 후 미자는 두합리를 떠났습니다. 미자네 반찬 가게는 마을 사람한테 넘겼어요. 10년 동안 정든 곳이었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순창읍으로 돌아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어요. 미자 씨, 잘 살아요.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버텼어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정은과 경수가 미자를 태우고 순창읍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짜리 전세였어요. 하지만 셋이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미자는 작은 방을 얻었고 정은과 경수는 큰 방을 썼어요. 거실엔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맛보는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정은이 미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정은아. 엄마, 김치 더 드실래요? 경수도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충분해. 너희가 챙겨주는 게 제일 맛있어. 셋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석 달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순창읍 농협 앞에는 벚꽃이 피어났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은은 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정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자도 웃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해줄래? 네, 어머님. 정은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그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 통장엔 미자가 다시 시작한 삶이 기록돼 있었거든요. 작은 반찬 배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많이 모으셨네요. 응, 너희한테 밥이라도 사주려고.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10년 동안 일만 했더니 이제 일하는 게 익숙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구 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왔어요.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자가 끓인 된장찌개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다, 엄마. 경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미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행복이 뭔지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웃고 하루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은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경수가 뒤에서 다가와 정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경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은은 고개를 돌려 경수를 봤습니다. 뭐가? 엄마 찾아줘서,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줘서. 정은은 웃었어요. 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어머님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가까워진 부부였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순창읍에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농협 앞 벚나무에선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창구에 앉아 일하며 가끔 창밖을 봤어요. 꽃잎이 날리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인생도 이렇다는 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고통이 지나면 행복이 온다는 걸요. 정은의 책상 위엔 새로운 텀블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미자가 선물한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쁜 걸로 써라며 건넨 물건이었죠. 그 안엔 미자가 끓여준 생강차가 담겨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차도 마음도요. 정은은 텀블러를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 정은의 일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창읍 농협의 봄은 그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